당신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사람에게 속았습니까? 저 사람은 다를 거야. 설마 그럴 리 없지. 그렇게 믿었다가 무너지고 뒤늦게 후회한 순간은 없었습니까? 웃음 뒤에 감춰진 차가움, 따뜻한 말 속에 숨어있는 계산, 겸손한 얼굴에 덮여있던 오만. 우리는 왜 그토록 뻔히 보이는 진실을 놓치고 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단 하나의 기준. 그가 돈을 쓰는 그 순간, 당신은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자신을 포장할 수 있고, 표정으로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지갑으로는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돈이 흘러가는 방향은 그 사람의 진심이 흘러가는 방향과 같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그가 어디에 어떻게 돈을 쓰는지를 보십시오. 점심시간, 강남의 스타벅스. 사람들로 북적이는 카운터에 한 회사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며 카드로 5,000원을 결제했죠. 그러고는 주문을 받는 바리스타에게 투명하게 들리도록 말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오래 걸려서야 장사되겠어요? 말 끝에는 무시와 불평만이 묻어 있었습니다. 잠시 뒤 또 다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회색 머리가 눈에 띄는 60대 신사였습니다. 그 역시 똑같은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5,000원을 결제한 뒤 이렇게 말했죠. 젊은 친구들 덕분에 따뜻한 커피를 마시네요. 고맙습니다. 같은 돈, 같은 커피. 하지만 그 자리에서 드러난 두 사람의 품격의 차이는 컸습니다. 돈은 결국 도구일 뿐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시험하는 순간 그 돈이 드러내는 건 물건의 값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진실입니다. 돈을 쓰는 순간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인격은 권력을 가졌을 때 드러난다고.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권력보다 더 일상적이고 강력한 진실의 검증법이 있습니다. 바로 돈을 쓰는 순간입니다. 왜 돈일까요? 돈을 쓰는 행위는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 우선순위, 그리고 가장 깊숙한 욕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무의식적 고백입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반말로 주문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그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돈을 내는 자신이 서비스를 받는 상대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식당 직원에게 수고하세요라고 인사하며 정중히 주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돈을 내지만 이 사람은 상대를 동등한 인간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그들의 인생관,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돈은 성격을 드러낸다. 분노했을 때 본색이 드러난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돈을 쓸 때 역시 사람의 본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투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업 파트너를 고를 때 나는 반드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그리고 계산할 때의 모습을 본다. 어떤 이는 자신을 뽐내기 위해, 어떤 이는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 또 어떤 이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 돈을 씁니다. 지갑을 여는 순간 그 사람의 철학이 보입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할 때마다 가장 비싼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정작 자신은 거의 먹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직원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가장 비싼 걸 시키면 다른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시고 싶은 걸 주문하실 수 있잖아요. 반대로 어떤 상사는 부하 직원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항상 가장 저렴한 메뉴만 고집했습니다. 직원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결국 그 팀의 분위기는 항상 위축되어 있었고 이직률도 높았습니다. 같은 돈을 써도 어떤 마음으로 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작은 돈에서 드러나는 본심. 사람들은 큰 돈을 쓸 때만 주목하지만 사실은 작은 돈에서 더 진짜가 드러납니다. 어느 대학교의 동아리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0명이 함께 치킨을 시켜 먹었는데 1인당 5,000원씩 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지금 현금이 없다며 계속 미루더군요. 한두 번이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항상 까먹었다. 다음에 몰아서 낼게. 지금 통장에 돈이 없다는 식이었죠. 그런데 신기했습니다. 그 학생은 매주 새로운 옷을 입고 왔고 최신형 스마트폰을 쓰고 있었거든요. 커피값 몇천 원 앞에서 머뭇거리는 사람, 택시비를 계산할 때 슬그머니 뒤로 빠지는 사람, 반대로 사소한 자리에서도 기꺼이 계산하려는 사람. 이런 작은 선택이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보여줍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선배가 있습니다. 그분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지만 후배들과 있을 때는 절대 계산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오늘은 제가 낼게요라며 먼저 나서곤 했죠. 돈이 없어도 마음은 넉넉할 수 있어요. 작은 돈이라도 기꺼이 나누는 게 제 마음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걸 배웠거든요. 그분의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소비 패턴은 그의 성격을 90% 이상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만 아낌없이 돈을 쓰지만 가족이나 친구를 위한 선물에는 한없이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관계를 투자와 회수의 관점에서만 바라봅니다. 사랑도 계산적입니다. 반면 자신의 옷은 몇 년째 같은 것을 입으면서도 아이들 교육비나 부모님 용도는 절대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 속에는 깊은 책임감과 진정한 사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브랜드에만 집착합니다. 비싼 가방, 명품 시계, 고급 자동차. 이들에게 돈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도구입니다. 내면의 불안을 외적인 화려함으로 가리려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경험에 투자합니다. 여행, 독서, 학습, 인간관계. 이들은 돈을 성장의 도구로 여깁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돈은 사랑을 시험한다. 연인 사이를 보십시오. 데이트, 여행, 미래를 준비하는 순간 그 사람이 돈을 쓰는 방식이 결국 사랑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한 커플의 이야기입니다. 사귄 지 2년이 된 그들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의 생일을 앞두고 남자친구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선물을 뭘 사줄까? 너무 비싸면 부담스럽고 너무 저렴하면 성의가 없어 보이고. 결국 그는 온라인에서 할인받은 액세서리를 샀습니다. 원가 5만 원짜리를 2만 원에 구입한 거죠. 그리고는 여자친구에게 5만 원짜리야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나중에 우연히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상처받은 건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해라는 말보다 상대를 위해 내는 작은 비용이 더 진심일 때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남자는 여자친구를 위해 자신의 한 달 용돈을 모두 써서 반지를 사줬습니다. 비싼 반지는 아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을 여자친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려고 한 달 동안 라면만 먹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여자친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지갑은 끝내 닫혀 있다면 그건 진짜 사랑일까요? 돈은 존중의 표현이다.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월급도 괜찮고 앞으로의 전망도 밝았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한 번도 드리지 않았거든요. 부모님이 연금도 받으시고 돈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게 그의 논리였습니다. 반면 알바를 하며 겨우 생활비를 벌고 있는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니께 5만 원씩 드렸습니다.
자신의 한 달 생활비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었죠.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벌어서 어머니께 드리는 그 순간이 저를 어른으로 만드는 것 같거든요. 당신은 가장 아끼는 사람에게 돈을 어떻게 쓰십니까? 부모님, 배우자, 자녀. 말로만 사랑한다는 건 부족합니다. 정작 필요한 순간 마음이 아닌 돈으로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아버지는 자녀의 교육비는 아끼지 않으면서도 아내의 화장품은 사치라고 여겼습니다. 결국 그 가정은 큰 갈등을 겪게 되었죠.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존중의 표현입니다.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랑은 공허한 약속일 뿐입니다. 가장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할인점에서 계산대 직원이 실수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용히 상황을 설명하고 기다려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식사 후 계산할 때는 어떠신가요?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지갑을 꺼내들지만 누군가는 화장실에 가거나 전화 받는 척합니다. 이런 순간들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돈이라는 렌즈를 통해 보면 평소에는 감춰졌던 이기심, 관대함, 불안감, 자신감, 배려심, 오만함이 모두 드러납니다. 인색함은 삶을 갉아먹는다. 대학 동기 중에 유독 기억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는데 항상 얻어먹으려 했습니다. 과 모임이 있을 때마다 오늘 현금이 없어서 라며 늘 다른 친구들이 대신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한두 번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자 친구들이 하나둘 멀어져 갔습니다. 항상 얻어먹으려 하고 늘 계산에서 빠지려 하며 남의 돈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 졸업 후 10년이 지난 지금 그 친구는 거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끔 연락이 와도 돈 좀 빌려달라는 내용이었죠.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돈에서 인색한 사람은 정에서도 인색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부터 나누지 않는 습관을 가진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이기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문제인 거죠. 조심하십시오. 인색함은 습관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회사의 팀장이 있었는데 회식비를 줄이려고 항상 가장 저렴한 곳만 골랐습니다. 심지어 직원들이 음료수를 추가로 주문하는 것도 눈치를 줬죠. 회사 돈이잖아요. 아껴야죠. 그럴듯한 이유였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팀원들은 회식을 기피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소통도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그 팀의 성과는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나눌 줄 아는 사람의 힘. 반대로 가진 게 많지 않아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택시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셨습니다. 힘든 생활이었죠. 그런데도 매주 일요일마다 혼자 사시는 동네 어르신들께 밑반찬을 해드렸습니다. 저도 받을 때가 있고 줄 때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제가 줄 때인 것 같아요.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작은 선물, 조용한 밥 한 끼,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진심이 돈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어느 카페 사장님의 이야기도 감동적입니다. 그분은 매일 오후 3시에서 5시까지를 할머니 할아버지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그 시간에 오시는 어르신들께는 커피를 반값에 드렸거든요. 손님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어르신들이 편하게 쉬어가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카페는 동네에서 가장 사랑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죠. 이런 사람과 함께라면 가난해도 따뜻하고 작아도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돈은 관계를 이어주는 끈. 한 직장인의 고민담을 들어보겠습니다. 그에게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그 친구와의 관계가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자신만 계산을 했거든요. 친구는 항상 다음에 내가 낼게, 나중에 몰아서 정산하자며 미뤘습니다. 처음엔 친구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되자 점점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상하는 거죠. 내가 ATM기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결국 그들의 20년 우정은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돈은 단순히 소비가 아닙니다. 돈을 쓰는 방식은 곧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신만을 위해 쓰는 돈은 결국 고립을 부르고, 함께 나누기 위해 쓰는 돈은 관계를 단단히 묶습니다. 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항상 먼저 계산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친구들이 사양해도 괜찮다, 내가 낼게라며 고집을 피웠죠. 그 친구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단순히 얻어먹으려는 게 아니라 그 따뜻한 마음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볼 때 이 점을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들의 돈 쓰는 방식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사람에게 투자합니다. 직원들의 성장, 가족의 행복, 사회의 발전을 위해 기꺼이 돈을 씁니다. 둘째, 그들은 시간을 삽니다. 효율성을 높이고 더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돈을 사용합니다. 셋째, 그들은 과시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자신의 가치를 돈으로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넷째, 그들은 미래를 위해 투자합니다. 단기적 쾌락보다는 장기적 성장과 가치 창출에 돈을 씁니다. 워렌 버핏이 여전히 30년 된 자동차를 타고 마크 저커버그가 같은 티셔츠만 입는 이유를 아시나요? 그들에게는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가? 어느 경영 컨설턴트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100명의 사람들에게 지난 한 달간의 가계부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 봤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자신을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절반 이상이 실제로는 가족보다 자신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친구를 소중히 여긴다고 답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선물보다는 자신의 취미나 쇼핑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썼던 거죠.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가? 내 지출은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내 돈의 방향이 내 인생의 방향과 닮아 있지는 않은가? 한 성공한 사업가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번 만큼 다 썼어요. 비싼 차, 명품 옷, 고급 음식. 그런데 40이 넘어서 깨달았죠. 그 돈들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걸요. 그때부터 그는 돈을 쓰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가족과의 시간, 직원들의 성장, 사회 공헌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해요. 예전보다 덜 쓰는데 더 행복해졌어요. 돈의 방향을 바꾸니까 인생의 방향도 바뀌더라고요. 돈이 흘러가는 곳에 내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 부유한 마음. 흥미롭게도 통장 잔고와 마음의 풍요로움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적은 돈을 가지고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숙자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는 대학생. 친구가 어려울 때 마지막 10,000원까지 기꺼이 빌려주는 사람. 이들의 마음은 진정으로 부유합니다. 반면 많은 돈을 가지고도 한 푼 쓰기를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통장은 가득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손해와 이익으로 계산합니다. 베풀보다는 축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보다 돈을 더 신뢰합니다. 불안감에 지배당합니다. 부유한 마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돈을 도구로 여깁니다. 베풀물 통해 더 큰 행복을 찾습니다.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풍요로움에 감사합니다. 돈은 진실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잊을 수 없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겨울날 지하철역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길거리에서 휴지를 팔고 계셨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지만 한 초등학생이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휴지 하나 주세요. 아이가 내민 건 500원짜리 동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웃으시며 휴지 한 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것도 드려요. 아이의 손에는 호빵이 하나 있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사온 것 같았죠. 추우니까 따뜻한 거 드세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이는 용돈을 모아서 할아버지께 호빵을 사드린 거였습니다. 며칠 동안 지켜봤는데 할아버지가 너무 추워 보이셨대요. 초등학생의 작은 용돈과 호빵 하나. 하지만 그 순간 그 아이는 어떤 어른보다도 큰 사람이었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돈이 머무는 곳에 그 사람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돈이 향하는 곳에 그 사람의 사랑이 있습니다. 돈이 사라지는 곳에 그 사람의 진심이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소비 선택이 쌓여서 당신의 인격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당신이 카페에서 보인 태도, 택시기사에게 한 말, 친구에게 쓴 돈, 가족을 위해 한 선택들. 이 모든 것이 당신이라는 사람을 조각해가고 있습니다. 작가 해밍웨이는 부는 서서히, 그리고 갑자기 온다고 했습니다.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어느 순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돈 쓰는 방식을 바꿔보세요. 단순히 필요에 의한 지출이 아니라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의 관점에서 돈을 써보세요. 더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서비스 직원에게 팁을 주세요.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책과 교육에 투자하세요. 더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사람들을 위해 돈을 쓰세요. 결국 돈을 쓰는 방식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은지, 어떤 세상을 살고 싶은지. 오늘부터 당신의 지갑을 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돈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이 돈이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전해줄 수는 없을까? 이 돈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까? 돈은 숫자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말로가 아니라 돈을 쓰는 태도로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따뜻하게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이야기 남겨주세요. 별책룸이었습니다.